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하는 연례 행사가 있죠. 바로 김장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1년치 먹을 이 김장 어떻게 또 해야 하나 고민도 있겠지만 또 그 고민 못지않게 큰 걱정거리가 바로 묵은 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만든 김치를 다 먹기도 전에 다시 김장철이 찾아오다 보니까 냉장고 속 쌓인 김치를 보면 답답하고 또 올해 김장을 안 하자니 그럴 수도 없고 참 이래저래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네. 애물단지가 돼버린 묵은 김치 활용하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눈 크게 뜨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유혜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활짝 여는 굿모닝과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한 달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계획 천천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밤사이 유입된 찬 공기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최저 기온이 2도였던 것에 비해 오늘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주는 어제 영하 1도였던 반면 오늘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했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8도, 제주가 7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전국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남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에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수 살펴보시면요. 빨래하기 참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잦은 눈비로 인해 미뤄뒀던 세차도 해주시고요. 다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피부는 보습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해서 불조심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시작인 월요일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날씨 해드렸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5일 강남구의 한 빌라 건물이 발칵 뒤집혔죠. 예, 대낮부터 강도 사건이 벌어진 건데 재밌는 건 이 건물의 주인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최순실의 딸이죠. 네. 정유라였었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 뉴스가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았었습니다. 사건한 토요일 오후 3시쯤 강남의 한 곳에 건물에 살고 있는 이 정유라 씨 저 빌딩으로 괴한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흉기를 들고 방 안까지 들어간 건데요. 일단은 정유라는 피해를 보지 않았었고 함께 살고 있었던 이제 마팔 관리사가 있었습니다. 네. 말 관리하던 관리사가 왼쪽 등에 자상 등을 입었는데 상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나중에 경찰이 봤더니 이 가해자, 이 용의자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사전 답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를 통해서 저 건물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아주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었고요. 최초에 저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택배라든가 피자 배달도 못 들어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경비원 아저씨한테 줘야 아저씨가 들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 사실도 알고 아예 들어가서 경비원을 협박을 해서 그 카드를 뺏었고 그걸 들고 이제 7층으로 올라가서 네.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영화에서나 봄직한 사항이에요. 네, 미리 그렇습니다. 다 조사하고
무슨 뭐 깽 영화라든지 이런 데나 그렇습니다. 나옴직한 가짜 권총까지도 예, 들고 그러니까요. 칼도 예. 들고 뭐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범행 대상을 정유라 씨의 자택으로 정한 건데 그렇습니다. 원한 때문일까요? 범행 동기가 어떤 걸로 밝혀지고 있나요? 그 당시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게 이게 피해자를 노렸던 게 일단 정유라라는 점이기 네. 때문인데요. 일단 범행 동기를 묻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 가해자, 용의자가 내가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거 갚으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야기가 커졌는데요.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빚이 좀 많다. 뭐 카드빚도 2,400만 원이나 되고 있어서 그 돈 좀 어떻게 해보려고 욱하는 심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굉장히 계획 범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뉴스에 보면 저 빌딩 자체도 한 200억이 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정유라, 최순실 돈 많다라는 것을 접했을 테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들어갔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가능성, 그 1%라도 네, 네, 있는 네. 가능성 때문에 경찰은 더 이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청부 범행, 게다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엮여 있을까봐 이제 여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제 경찰은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럴 예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과 관련된 재판들 거기에 이제 정유라 씨는 또 아주 그 중요한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그 1%의 가능성이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그래서 네. 정말 그 이 씨의 말대로 금전을 노린 범행인지 아니면 네. 또 다른 목적을 가진 범행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인천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남녀가 바닥으로 추락했네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없나요? 예, 다행히도 없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반경 인천 월미도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 이제 테마파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예. 예. 뭐 약간 중소기업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의 놀이기구였었는데 네. 그 놀이기구 중에 크레이지 크라운이라는 저기 이제 문어 다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아, 예, 저거 그러네요. 아니더라도 저런 유형의 이제 있는데 네.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하면서 위아래 뺑뺑 움직임이 좀 도는 심하죠. 거였었는데요. 네. 일단 막 시작을 하고 있다가 20대 초반의 남자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안전바가 위로 풀려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밑으로 낙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우선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아마 예. 높은데 올라갔을 때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떨어져서 일단은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경찰 또 소방당국 뭐 기에 시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건 원인, 결함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 테마파크의 안전사고가 제 기억에도 네.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사고가 난 해당 놀이기구는 2달 전에도 이미 결함 정황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이 월미도 테마파크 이게 처음 조성이 된 게 20년 전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네네. 왜 제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갔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동안에도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2달 전인 9월에도 이제 이 기구에 있어서 이 안전벨트, 안전바에 결함이 좀 있어서 그때 예. 당시 좀 신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게다가 2015년 2월에는 이 놀이기구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바이킹은 상당히 이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죠.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안전바가 풀리는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때도 아마 그렇죠. 이 탑승객이 6명이 이제 부상이 됐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다면 왜 안전 점검을 안 하지? 네. 뭐 하는 거지? 이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관광진흥법을 보면 저 테마파크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저 안전 검사에 대해서 좀 엄격합니다. 네. 뭐 규모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의 안전 검사 또 자체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 저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큰 곳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가는데 규모가 작고 영세할수록 정기 검사라든가 특히 자체 검사 부분 이건 이제 네, 자율적으로 맡기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러네요. 이제 월미도가 안전이 큰 중요해요. 규모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안전이 다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이런 가슴 철렁한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대책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네.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보증금 반환 이슈입니다. 네네네.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듯이 포항 강진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파손이 됐고요. 네. 피해 접수 건수만 지금 2만 5천 건, 3만 건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 건물 아파트들은 아예 이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잖아요. 이제 나와야죠. 예. 보증금을 빼서 예. 다른 그렇죠. 곳으로 뭐 임대 아파트라든가 다른 거처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증금을 달라고 하고 지금 집 자체도 무너졌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예. 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세입자와 이 집주인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집주인이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네, 그걸 또 네. 좀 운용하거나 네. 뭐 그게 이제 대출금 갚는 데 쓰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니까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렇죠. 그걸로 또 정확합니다. 맞게 되잖아요. 당장 네. 보증금을 주기도 좀 난감할 근데 것 이제 이런 집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게 되고 나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집주인들은 또 뭐라고 해소를 하느냐면 당장 세입자들도 뭐 체육관에서만 네.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보증금을 내주고 싶지만 이게 건물도 완전히 파손된 데다가 네. 두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은 이제 없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보증금이 전세 경우에는 이제 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일부 집주인은 계약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 버티면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당장 불안해서 그거 가기도 싫고 빨리 거처를 마련해야 되니까 계약 파기하고 돈 달라, 보증금 네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당국이 개입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건 천재지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라든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법률에도 규정이 네. 돼 있는데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뭐 법적인 문제들을 컨설팅, 이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네. 바로 이 보증금 반환 이슈가 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 주거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즉시 임대차 계약, 뭐 전세라든가 월세는 계약 파기가 자동으로 되고 그래요? 집주인은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될 이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누가 정하지 않고 바로 전문가가 나와서 거주 불가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진단을 해야 되는군요. 진단을 해야 네.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1차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이게 됐는데 네. 2차, 3차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저 거주 불가 판정이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 가능하다 쪽으로 판정이 일부는 또 나온 게 있으니까 예. 세입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재건 가능하냐. 네네. 이거 거주 불가능하지. 빨리 계약 파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화살이 저 당국 쪽으로 그 전문가들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세입자, 집주인, 또 포항시 뭐 전문가 집단 완전히 서로 갈등의 골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피해 때문에도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힘든 생활인데 네. 또 다른 법적인 문제, 이 보증금 반환 이슈 때문이기도 한데 이건 꼭 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예. 당국에서 뭐래도 어쨌든 뭐 자금이라도 융통한다든지 이런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가계빚이 1,400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참 어떤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네. 머리가 좀 아프긴 하네요. 그래요. 아무튼 네. 서로가 좀씩 양보하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명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와 붉은 불개미 같은 이 외국에서 유입된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네. 있는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생태계 포식자가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뉴트리아 그 쥐 때문에 예. 그 보시면은 막
이게 쥐인지 어마어마해요. 고양이인지 예. 모를 정도인데요. 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가 포상금 걸어가지고 뭐 뉴트리아 사냥꾼도 나와서 맞아요. 거의 다 지금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붉은 귀거북이라는 것이 새롭게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 쪽에 바로 이 붉은 귀거북이가 등장을 해서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서 지금 우리 어민들의 아주 예, 저겁니다. 이 녀석이죠. 예. 저게 큰 거는 20cm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 옆으로 이렇게 붉은 빛이 이렇게 나서 귀가 붉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눈 옆이 붉은 그런 모양인데요. 화면을 예. 보시면은 저게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제 뉴트리아 이후에 붉은 귀거북이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이제 어촌 쪽에 어류 쪽에 생태계 교란할 것 같아서 좀 관심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문제는 뉴트리아도 처음에 우리가 그 털이라든지 또는 그 식용용으로 해가지고 예.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 거북도 애완용으로 처음 가져온 거라면서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예. 괴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하나 잘못 뿌려가지고 확산이 된 그런 걸 보시면 알겠는데요. 붉은 귀거북이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퍼지게 되느냐. 이게 처음으로는 이제 집에서 기를 정도로 이쁘게 네. 애완용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크니까 어느 정도 키우다가 아마 거북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기 너무 커가지고 감당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방생을 합니다. 맞아요. 잘 살아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원래 캐나다 쪽에 살았던 건데 예. 그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초입입니다. 붉은 네. 귀 거북이가 이제 확산되는 게 우리가 뉴트리아도 처음에 못 잡아서 굉장히 이야기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붉은 귀 거북이 지금 너무나 방심하지 말고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던 종이니까 천적이 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좀 우리나라,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환경에 좀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문제가 그런데 되네요. 좀 예. 우리 토종 물고기를 좀 위협하는 외래종이다 보니까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수 박정훈 씨.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가수인데 이 가수가 2천억 원대 네.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네요. 지금 검색어가 예. 아마 거의 실버 대형 1위죠. 포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수 박정훈 씨. 우리는 뭐 엄청 잘 기억하고 그렇죠. 있죠. 예. 90년대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로 일약 빅 스타였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가상화폐 사기 이 피해 규모가 2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액수가 커요. 여기에 연루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좀 보니까요. 현재 저 가상화폐의 양대 축이 비트코인이라는 것과 이더리움이라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약간 어렵긴 한데 우리가 가상화폐는 마치 금을 캐듯이 이더리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기죠. 채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기 집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도 엄청 비치해 놓고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니까 투자금을 주면 우리가 그 투자금의 몇 배를 이더리움을 캐서 돌려주겠다라고 사기를 쳤던 모양이고 이제 여기에 2천억 원대의 자금이 몰렸는데 이것을 뭐 A 씨 등 일당 3명이 갖고 사라졌다가 이제 이들은 경찰에 잡혀서 구속이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세운 회사의 명의상 그 대표이사가 바로 박정훈 씨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이제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예. 쉽게 바지 사장 판명은 내리지를 그래요? 않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이 박정훈 씨에 대한 홍보 대행사 압수수색하고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뭐 오늘 입건, 뭐 이번 주 내에 뭐 구속 여부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뒤늦게 박정훈 씨가 연루된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일단은 이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회사의 사기범의 주범 A 씨와 박정훈 씨가 미국에서 좀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형 동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친한 사이였고. 예, 친한 사이였고 아마 박정훈 씨도 그 A 씨의 재력을 받겠죠. 네. 그런데 A 씨가 한 100억 정도의 돈을 들고 와서 네. 자본금 100억 원대 회사를 최초엔 세운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본금 100억으로 회사 세우기가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네. 대표도 맡게 되고 저 이더리움 사업을 벌였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100억으로 자본금을 세웠다가 회사가 돌아가자마자 이 A 씨 일당은 바로 80억을 또 뺐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투자금 2천억을 이제 가로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실을 박정훈 씨는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얼굴 뭐 마담 쉽게 말하면 네, 이제 네. 이런 명목으로 활동을 했을 것으로는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들이 아마 이렇게 저렇게 박정훈 씨 연락을 좀 취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현재 박정훈 씨는 일체 외부의 연락을 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수사 결과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고 또 진실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철진 칼럼니스트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기라든지 연루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그 형 동생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상 그분이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랜만에 듣는 박정훈 씨의 소식이었는데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라서 씁쓸하네요. 자, 이 사건의 전말 또 밝혀지는 대로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집 짓는 기술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부실공사, 부실시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이런 뭐 이벤트 캠페인 같은 걸 하나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경험 풍부한 명장들, 건설 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품질 명장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명장들의 어떤 솜씨, 노하우들을 전수해보는 뭐 그런 사안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건설 명장이 찾았습니다. 방수 작업을 지켜보던 명장이 작업자에게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비드가 요게 아주 깨끗이 잘 나와야 누수에 관계가 없죠. LH가 건설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능 인력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 품질 명장제가 하남지구에서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방수와 단열, 도배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명장 10명이 배치됐습니다. 주거의 하자 부분들이 많이 나는 부분들을 저희는 기능 명장으로서 우리 그 작업하시는 반장님들이나 수없이 작업하는 분들하고 가깝게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 여러 가지의 이 작업하는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일러주는 진두지휘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교육과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LH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건설 품질 명장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성적인 숙련 기능 인력의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부실 시공 방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LH는 명장들에게는 2년간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추후 같은 사업에 재고용될 수 있도록 명장 인증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이현영입니다.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네. 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주부들 고통스러워하시죠. 바로 김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외치는 게 이거죠. 이놈의 김장철.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맞아요. 그 정도로 참 이 1년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김장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냉장고 속 끝이 보이지 않는 묵은 김치 어떻게 하면 빠르고 맛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 그러면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 반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래오래 묵은 지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을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튀김부터 전골까지 다양한 김치 요리의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주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차윤환 식품 영양학과 교수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차 교수님께서 최은주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호흡을 맞추게 됐네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주부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주제에 너무나 격하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이제 김치가 떨어지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가 조금씩 김치를 주시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김장을 해야 되고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와서
김장을 할지는 모릅니다. 아, 올해부터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괜찮네요. 묵은 김치는 많아요. 어. 예, 지금 또 저 막내 이모하고 그 위에 있는 이모께서도 좀 김치를 좀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처 이모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왔는데 예.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쉬어버렸어요, 진짜. 또 아내는 또 신김치는 싫어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나? 참 애매해요. 저도 저희 집에요. 네. 3년 된 묵은 김치가 야. 있어서 3년이요? 예. 정말 묵은지네. 예, 오늘 오면서 저도 배워야지 하는데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배추 김치 참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먹기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눅눅한 김치도 먹기 싫어서 이 새로운 신선한 김치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네. 다들 김장 계획들 어떠신지요? 네. 저는 뭐 김장 계획은 없지만 혼자 사는데 무슨 김장 김장김치를 계획이 먹으러 집에 갈 계획은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김장 적기라는 게 뭐 11월 26일에서 30일까지라고 11월 말. 하는데 네. 뭐 12월까지도 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김장 그러면은 입동 예, 때부터 김장이 시작됐다고 아, 그래요?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동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얼기 시작하는 절기다 보니까 네. 이때 빨리 이제 무나 배추를 추수해야지만 이제 원활하게 배추 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시기가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리고 김치 자체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네. 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데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평균 기온이 4도, 아. 그다음에 0도 이하부터의 기온을 가질 이때가 적기인 거죠. 그래서 아. 가장 좋은 적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입니다. 지금이네요. 지금이에요. 근데 또 요즘에는 저염식을 많이 또 선호하다 보니까 네. 김치를 좀 슴슴하게 예, 요즘 예. 그 어르신들 표현으로 그렇게 담그잖아요. 그러면 또 빨리 쉬어요. 아, 네, 이게 문제야. 맞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요즘 김장철이기 때문에 집에 거의 다 묵은 김치는 남아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묵은 김치와 그다음에 전라도 하면 빼먹을 수 있는 김치가 하나 있죠. 갓김치. 맞아요. 아, 갓김치. 갓김치 그리고 네. 아삭아삭한 총각김치까지 다양한 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치 종류는 다 나와 있네요. 일단 야. 기본적인 배추김치. 네네. 그다음에 여수 쪽이 이제 유명하죠. 그쵸, 돌산 갓김치. 갓김치. 그리고 총각김치가 이런 거 다 집에 다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시고 네. 특히 이제 갓김치 같은 경우는 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먹지 않는 김치예요. 갓김치는 정말 시어 문드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 그대로.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요리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먼저 제가 해드릴 네. 음식은 남녀노소 좋아해 밥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 네. 네, 묵은지와 집에 방건조 오징어 하나씩 있으시죠? 반건조. 네, 왜 냉동실에 오징어는 반건조죠? 생물 안 되나요? 생물도 상관없는데 네. 사실 생물보다 이 방건조 오징어를 활용하면 생물과는 또 다른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는 반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방건조는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맞아요. 볶음도 맛있군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묵은지 오징어 볶음. 일단 묵은지는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소가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요. 네. 좀 분내도 날 수 있어서 한 번 물에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집에 있는 오래된 김치를 씻어요. 네. 네,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 양은 안 됩니다만 이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묵은지를 많이 좀 활용해도 맞아요, 되겠죠. 맞아요. 네, 오늘 저는 그러셔도 이제 돼요. 소량으로 요리하다 보니까 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보셔야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네, 너무 간단해요. 야. 설마 묵은지 썰어서 올리고 오징어 넣고 끝 이건 아니죠?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요. 그거보단 조금 더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오일을 좀 두르고요. 네. 오일을 두르고 네, 다진 마늘로 향을 좀 내줄 거예요. 네. 다진 마늘로. 예. 참 마늘은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마늘이라는 어떻게 향신료를 했을까? 개발했는지 그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예.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엄청나네요. 이거. 네. 예. 들어가네요. 물이 들어왔고요. 네. 어우, 차 교수님 세심해요. 먹는 거에는 좀 예민합니다. 네. 예.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오징어를 손질해 볼 건데요. 네. 사실 방건조 오징어는 냉동실에 있거나 좀 말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5분 이상 불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불려요. 네. 근데 우리가 반찬으로는 아까 먹는다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네. 우리 최은주 스타일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감이 좋다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봤어요.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근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묵은 예. 김치를 제가 아까 눅눅한 김치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게 조직감이 없잖아요. 딱 예. 아삭한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건조 오징어가 좀 들어가줘야 이 쫄깃한 맛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지만 이제 김치가 갖고 있는 아삭함이 빠진 부분을 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늘이 타기 전에 양념을 좀 넣을게요. 간장 2큰술, 네.
그다음에 올리고당 2큰술. 네. 이렇게 넣어서 얘를 바글바글 끓여주신 다음에 여기 김치를 넣어주세요. 아, 진짜 뭐 그렇게 많은 게 안 들어가네요? 네. 그 우리나라 간장이 참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감초 같은 식재료. 예. 양념이죠, 양념. 이게요. 왜냐하면은 김치가 오래돼서 속을 다 버렸잖아요. 네. 그럼 김치의 그 감칠맛이나 맛은 속에 있는데 아. 속을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아. 씻어냈기 때문에 김치가 네네. 맛이 없어졌죠. 네. 이거를 간장의 감칠맛으로 네. 극복을 해주니까 이제 맛적인 밸런스를 올려주는 역할을 그렇겠네요. 이 네. 간장이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예. 여기에 불려놓은 방건조 오징어를 넣을 네. 건데요. 오징어는 가위로 쓱쓱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크기대로. 네. 예. 칼로 하시게 되면 미끄러워서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바로 가위로 잘라서 주시고요. 예, 저희 아내는 이걸 굉장히 작게, 잘게 써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게 저 큼직큼직해야 먹음직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예, 크게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게 실전형 요리라고 확실히 느끼는 게요. 네. 저거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은요, 거기다 칼집 넣으셔갖고요. 이게 벌집 모양 되게 하거든요. 아유, 그거는 그냥 모양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썰어 넣으시는 거 보면서 이거는 다 할 수 있는 요리로 보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또 너무 조리법이 어렵거나 그러면 또 안 따라 하시잖아요. 엄두가 안 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차 교수님은 오징어의 영양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징어는 단백질이 참 좋아서요. 17%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다음에 타우린이 들어가 있어서요. 맞아요. 흔히 이런 얘기들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오징어를 먹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두뇌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4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이 두뇌가 형성되고 신경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예. 이때 타우린이 있어야지만 두뇌와 신경이 원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먹여야 되는 그러고 보니까 시기라고 할 우리가 수 있습니다. 오징어를 예전부터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야, 요 정도 거의 양념이, 양념이 쏙 졸아들면 다 완성된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릇에 담고 한번 파랑 깨로 올려볼게요. 끝이에요? 와, 정말 간단하네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매콤한 걸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예. 또 고춧가루 한 큰술 넣으시면 또 다른 반찬이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진짜. 뭐가 이리 간단해요? 네. 자, 아니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죠.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요리면은 말 안 하고 요리에만 집중하면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야, 자, 거기에 데코레이션까지. 묵은지는 또 어디에 좋습니까? 묵은지는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치가 발효가 되면 네. 발효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영양 성분들, 특히 네. 이제 생리 활성 물질들, 뭐 네. 유산균이랄지 또는 뭐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기는데요. 네. 이것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보다 어떻게 보면 생리 활성 효과가 더 높다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묵은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김치가 심면 신김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신김치하고 묵은지하고 비슷한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것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네. 좀 다르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묵은지는 처음부터 묵힐 생각을 갖고 만든 김치고요. 목적 자체가 다르구나. 네. 네. 신김치는 우리가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놓친 거죠, 먹을 시기를. 원치 않았는데 셨고. 예, 그래서 약간 다르다고 일반적으로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리가 됐으니까 예, 시식을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유, 설명은 다 들었고요. 네. 사실은 이 시간이 기다려지죠. 자, 오징어 하나랑 묵은지랑 오늘 저기 김태호 아나운서가 없으니까 차현환 교수님을 드실 생각은 안 하시는구나. 예. 어때요? 그러네요. 방건조 오징어가 네. 식감이 어떤가요? 생물보다는 훨씬 쫄깃해요. 딴 거보다 특히 김치가 그리고 오. 이게 밥 반찬으로 정말 딱일 것 같아요. 짭조름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오,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가 아무래도 방건조다 보니까 네.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요. 네. 네, 김치도 묵은 그 소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좀 깔끔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눅눅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삭해요. 네. 이게 볶는 과정 중에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네. 그 김치가 원래 갖고 있는 아삭함을 좀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치도 김치고 오징어도 오징어고 여기 들어간 양념도 간장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느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 굉장히 상쾌한 맛이에요. 예. 요거는 여기다 넣어서 먹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이건 다음 요리예요. 아, 다음 요리요? 네. 아, 네. 그러면 다음 요리를 한번. 아니 왜냐면 여기다가 국수를 좀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소면 같은 거 삶아서 넣어서 비벼 그래서 딱 드셔도 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우동면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밥 반찬에서 술안주가 됐어요. 우동이 들어가면서. 기가 막히네. 자, 다음 요리로 다음 와보겠습니다. 요리는 어떤 요리죠? 네, 제가 다음 요리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자 딱 먹으면 뱃속까지 따뜻해지면 전골 요리 한번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어떤 전골인가요? 요즘에 갓김치 많이 드시는데요. 예. 갓김치와 등갈비를 이용해서 갓김치 등갈비 전골. 야, 여기서 문제 맞아요. 하나. 왜 갓김치인지 아세요? 왜요? 예, 김치 중에 신입니다. 갓김치. 아, 이게 검증이 된 얘기인가요? 그냥 제 아니,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향도 있고 네. 그 갓김치라고 하는 이 재료, 그러니까 갓의 이 특유의 그 어떤 그 영양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이제 말 개인적으로 나온 김에 그렇게 그냥 바로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네, 제가 틀린 거죠?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 겨자과라서 약간 쌉싸름한 맞아, 맛이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게 꽃이 피어요. 예. 꽃말이 뭐냐면요. 예. 무관심이에요. 아, 진짜요? 갓김치를 만드는 갓의 꽃말이 무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만드는데 우리가 이 쑥갓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쑥갓도 이렇게 이비나 그런 매콤한 향을 갖고 있는 네. 식물들을 우리가 선조들이 옛날부터 갓이라고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 마이 있습니다. 갓! 이게 아니군요. 네, 예. 그럼 먼저 등갈비부터 손질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만만치가 않을 등갈비 이게 것 사실은 같아요. 우리는 식당가서만 먹던 맞아요. 식재료예요. 집에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집에서 손질법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셔서 예. 안 해 드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으신데요. 예.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오늘 핏물은 한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서 제거를 했고요. 예. 이렇게 찜이나 구이 네. 같은 거 찜 같은 요리를 하실 경우에는 네. 요 힘줄 부분 있죠. 네. 살 부분. 네. 힘줄 부분 쪽에 이렇게 칼집을 좀 넣어주셔요. 그러면 이 식재료는 저기 고깃집 가가지고 네. 등갈비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주나요? 이런 형태로? 네, 등갈비가 길게 이렇게 갈비 형태로 길게, 되고요. 예. 아니면 하나씩 잘라달라고 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 형태로 와서 네, 네. 핏물을 뺀 다음에 네. 뒤에 있는 심줄을 제거해라. 힘줄 부분에 칼집을 넣어주시면 칼집을. 돼요. 네, 칼집을. 네. 칼집을 그래야 뒤에다 대라. 네, 양념도 쏙쏙 배고. 그러네. 이게 왜냐면 지금 막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드실 때도 쏙 예, 빠져나와요. 양념이 침투하기가 쉽지가 않겠어요. 딱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칼집을 내서 네. 저는 오늘 등갈비를 초벌로 한번 삶아줄 거예요. 한번 삶는다 일단. 네, 그래야 갈비도 질기지가 않고 예. 네, 잡내도 제거할 수 있는데 예. 그냥 물에 삶으시는 게 아니고요. 녹찬물을. 녹차물에. 아 지금 이게 지금 녹차물인가요? 네, 녹차물이에요. 아무래도 녹찬물을 쓰셔야 좀 비린내도 잡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예. 녹차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커피 있으시죠? 커피 가루 조금 넣으셔도 돼요. 그것도 팁이네요. 일단은 이 등갈비를 본격적으로 요리하기 전에 한번 삶아내라는 것도 네, 팁이고 네. 네. 그냥 맹물이 아니라 녹차나 녹차물. 커피물을 활용하라. 예.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큰 팁이에요. 그래서 등갈비가 자, 이제 등갈비를. 칼집이 네. 네, 다 됐으면 그래서 넣어줄게요.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네. 물을 끓인 다음에 넣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입수시킨 다음에 물을 끓일까요? 네, 끓인 다음에 넣는데요. 저도 끓였다가 지금 네, 끓고 끓었던 물이거든요. 네, 한번 예. 끓인 물을.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넣어서 채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찬물부터 하시면은 네. 등갈비에는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오래 걸리니까. 예, 이 있겠다. 경우에서는 네. 팔팔 끓일 때 살짝 넣고 빼시는 것이 네.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교수님이 진짜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알아요. 먹기도 잘 요리하는 건 한 먹습니다. 번도 못 봤는데 잘하셔요 보니까. 예. 자, 이제 등갈비를 한번 초벌에 아 데쳐줬으면 그러네. 지금 넣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익었어요. 왜냐면 네. 이게 이제 끓인 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식감도 조금 네. 더 부드럽게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익히게 되면 전골에서 오래 익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거의 있어요. 지금 뭐 샤브샤브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넣었다가 지금 빼고 있는데 익었어요. 이거 혹시 몇 초부터 몇 분 사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준 너무 같은 많이 게 하면 있을까요? 이게 예. 또 질겨지지 네, 않겠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갓김치. 갓김치 드디어. 오마이갓 김치. 갓김치는 약간 먹기 좋게 이게 여기 머리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예. 네. 자른 다음에
등갈비에 돌돌돌 말아주고. 아, 여기가 포인트네요. 아, 저는 같이 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네, 이렇게 네. 말아주고. 원 등갈비, 원 갓김치. 야, 뭐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개 더 넣으셔도 되고요. 1대1로 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등갈비하고 갓김치도 네, 궁합이 네. 꽤 괜찮겠죠? 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이제 김장하시면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죠? 네. 보쌈 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육류와 이 네. 김치의 네. 밸런스가 좋을 네. 뿐더러 예, 이 예. 김치에 있는 예. 신맛들이 예. 소화를 돕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김장할 네. 때 네. 보쌈 삶으면 저 멀리 있는 예. 사위도 와서 먹고.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최은주 푸드 스타일리스트께서 네. 집에서 하시는 것처럼 집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맨손으로 그냥 지금 아주 맛있게 손맛을 야, 여기다가 손맛이. 보태고 계신데 예.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 비닐 장갑을 이제 껴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위생상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예. 아니 또 이제 지금 이미 지금이라도 늦었어요. 낄까요? 이미 늦었어요. 예. 아니, 그냥 또- 하세요. 어차피 제가 먹을 건데요, 뭐. 예. 아니, 또 뜨거운 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네. 비닐 장갑에서 이 네. 성분이 좀 녹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 경우는 또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르다고도 봐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묶으면 됩니다. 예. 집에서 하시는 분들 사실 비닐 장갑 끼고 잘 안 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네. 일일이. 야, 설마 그걸 다 묶으실 건 아니죠? 네. 네, 금방 묶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아니, 요 자체 그냥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기만 해도 이 갓김치에서 성분들이 다 우러 나와가지고 이 등갈비를 이렇게 적실 테니까. 저는 또 요 요리의 최고의 메리트는 네. 1인당 하나씩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거. 아. 뭐 이게 집어 먹는다든지 찍어 먹는 게 아니고 1인당 하나 네. 당당히 먹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네. 메리트 같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말았으면요. 네. 이제 전골 뭐가 필요한 냄비를 거죠?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전골 냄비? 네. 네. 그러게요. 장갑을 낄 걸 그랬네요. 예, 그죠. 예. 이제부터는 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 이제 전골 냄비는 뭐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네. 예. 이제 전골 냄비에다가 이걸 어떻게 잘 넣느냐. 그리고 여기에 또 양념이 추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원래의 갓김치만 가지고 있는 그 양념을 그대로 활용하느냐. 너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장갑 끼시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애드립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등갈비를 이렇게 마셨으면 요거 네. 손님 초대 요리도 너무 좋아요. 네. 전골 냄비나 넓적한 냄비에다가 이렇게 돌돌돌돌 예쁘게 놓아주세요. 그냥 놔요. 네. 예. 그리고 김치에 사실 양념이 온갖 양념이 다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김치는 파, 마늘, 양파 뭐 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네. 특별한 양념은 필요하지 않고요. 네. 여기에 육수를 오늘 저는 다시마 육수는 준비하시고 네. 갓김치 국물이 한 그렇지. 비법이 이게 뭔가 이거였네. 있어요. 저는 그 갓김치 고추장을 국물. 풀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네, 갓김치 국물을 저의 얕은 그대로 지식. 넣으시고. 바로. 왜 깍두기 국물을 활용할 생각을 하면서 갓김치 국물은 그냥 버리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갓김치 국물에 갓김치 국물에 혹시 예. 이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설탕을 조금 넣어주시면 오. 갓김치 향도 살짝 잡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갓김치 이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새콤한 맛이 맞아요, 좀 맞아요. 올라오는데. 네, 설탕을 넣으시면 좋아요. 네. 다시마 육수나 아니면 뭐 쌀뜨물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육수를 좀 부어주신 다음에 육수. 어느 정도 다시마 부어야 될까요? 육수는 웅덩해지면 되겠죠, 예, 뭐. 잠길 정도로. 잠길 잠길 정도로. 여기 이제 쫄아야겠죠, 나중에?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불을 켜면 네, 불을 켜면 짜잔! 자, 하나 열까요? 예.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작자작하니. 야. 예. 네, 여기다가 이제 우동 여기다가? 넣는 겁니까? 네, 우동면을 좀 살짝 넣어줄 거예요. 아, 야, 우동면 좋아하는 분들은 더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면 갖고 싸웁니다, 이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야, 이 우동에 야. 이 국물이 야. 배면 이것 자체만으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해서 갈비가 한번 익었기 때문에 네. 네, 금방 완성이 돼요. 네. 완성이 된 거는 제가 또 바로바로 즉석에서 참 먹음직스러운 먹어보도록 비주얼인데.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왜 오마이갓을 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네. 자, 어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렇게 뒤적거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형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맞아요. 사실 묵은지 등갈비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갓김치를 활용한 등갈비 과연 어떤 맛일지. 묵은지는 뭐 여기저기 많이 넣으니까요. 예. 묵은지는 뭐 감자탕에도 들어가고. 아이고, 야. 우동면이 막 떨어진다. 너무 욕심. 저는 솔직히 김치하고 갈비를 연결시킨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단 우동면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우, 새콤한 맛이 그대로. 예. 자, 요거 들고. 아무래도 갓김치가 길잖아요. 그래서 말기에도 더 편리하고 네, 여기다가 다진 마늘도 살짝 넣고 네. 아니면 우동면 말고 버섯 같은 거 찢어 넣으셔도 되고요. 담백하다. 예. 넣으시면 왜냐면은 돼요. 이 갓김치가 느끼한 식재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씁쓸한 맛도. 네. 그렇죠. 갓김치 먹을 때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좀 솔직히 별로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러니까 한번 끓여주니까 그 맛이 싹 빠지면서 고기하고 너무 잘 맞아요. 오. 야, 이런 분이 이제 초딩 맛이죠. 네, 초딩 입맛. 왜냐면 갓김치의 그 향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데 어쨌거나 취향이 향을 다르시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이렇게 그런 거 쌉쌀한 맛을 좀 없애고 싶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우리가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까지 2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레시피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두 가지 요리에 대해 저희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오늘 요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요리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저희한테 지금 네. 접시가 하나씩 왔는데요. 이거 일단 뭐죠?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튀김 같은데요. 감자 고로케 아닌가요? 딱 봐도? 그러네요. 무슨 튀김인데? 예. 최정 씨가 오랜만에 시식을 해보시네요. 고로케 같은데요. 고로케인데? 어디? 먹어보세요. 어떤 맛일까요? 저는 전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두툼한 전 맛도 나고. 뭐지? 네. 약간 교수님. 그 고추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뭐죠? 이게 뭐야? 궁금하시죠? 네. 네. 너무 궁금하시죠? 정체가 뭔가요, 도대체? 바로 총각김치로 튀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 아, 약간 김치전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김치 어묵 같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않으시나요?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요. 네, 약간 그 고추 맛도 나고. 밥만 먹어도 총각김치 느낌은 안 나. 아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네. 느낌, 특이한 그런 느낌이 느낌. 전혀 없는데. 총각김치를 이용해서 네. 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고 술안주로도 할 수 있는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일단 한번 총각김치를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자, 한번 이번에는 총각김치의 변신 한번 지켜보도록 보통 하겠습니다. 김치하면 전인데, 네. 와, 총각김치로 튀김을. 총각김치는 좀 믹서에 갈아줄 거라서 좀 잘게 썰어줄게요. 갈아서. 특별히 총각김치 같은 경우는 양념을 따로 덜어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간이 되기 때문에 네, 전에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총각김치 말고 다른 종류의 김치로도 활용이 될까요? 그럼요. 뭐 흔히 배추김치로도 많이 하시는데 네. 깍두기도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깍두기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네네. 돼요. 깍두기는 뭐 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 네, 그래도 믹서로 믹서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다져주시는 네, 게 좋겠죠? 다져서. 네, 잘 살리게. 네. 아무리 그래도 김치를 갈아서 이 조직감이 나온다는 게 전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돼서 네, 봐야 굉장히 되겠습니다. 신기한데요. 자, 일단은 총각김치를 잘게 썬 잘게 다음에 썰고 있어요. 갈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그 뭐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운동하는 튀겨도 맛있다. 그러니까 튀김은 운동할 튀겨도 맛있다. 튀김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래. 튀김이라는 방식, 요리 방식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예. 굉장히 탁월한 어떤 요리의 그 네.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죠. 예. 뭐든지 튀김은 일단은 고소하거든요. 네. 그리고 튀김이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조리법이 아니라서요.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거 한번 꼭 따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치를 넣고 갈아줄 건데요. 네. 사실 김치가 잘 안 갈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살짝 넣고요. 물을. 아.
맞아요. 어느 정도 액체가 있어야 잘 갈리더라고요. 이때 아까처럼 김치 국물 좀 넣으면 안 됩니까 혹시? 좀 짜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러네. 포인트네. 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은 왜 김치 국물을 이번에는 버리지 이런 생각하셨는데 짜질까 봐. 네. 네. 양념을 자. 안 씻어놨기 때문에 네. 짜질 수 있어요. 자, 잘 갈리네. 여기다 총각 무를 통째로 넣으면 이제 잘 안 갈릴 것 같아요. 진짜. 조금은 이 정도로 이렇게. 네. 갈아서 네. 갈아서 이걸 가지고 네. 이게 쉽지 않게 해지는 게. 네. 좀 더. 네. 조금 더 가셔도 되고요. 네. 사실 뭐 아삭아삭한 식감 원하시면 네. 뭐 약간 덜 갈려도 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큰 볼에다가 네. 사실 좀 큰 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섞고. 네, 섞어줄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볼이 없. 조금만 그냥 모양만 되면 요 앞에 지금 반죽이 그거잖아요. 해놨으니까요. 그 방법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간 돼지고기예요. 네. 여기 돼지고기가 네. 들어가요. 돼지고기가 간 돼지고기가 들어갔네요. 좀 들어가요. 자, 얼른 예. 볼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넣고. 자, 큰 볼에다 해야 이제 잘 섞이니까 일단 간, 총각, 김치. 네. 그다음에 간,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지금 섞고 네. 계십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파프리카 좀 썰어서 파프리카. 넣고요. 부추. 파프리카는 굉장히 잘게 그냥 썰었어요. 네, 갈진 않고. 부추도 좀 잘게 다져서 썰어서 부추도 넣고요. 잘게 다져서 여기에 이제 밀가루를 넣을 건데요. 밀가루를 밀가루는 이제 좀 재료와 넣고.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네. 밀가루는 사실 재료 양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니까 네. 보시면서 반죽 농도를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 여기 비법이 하나 또 있어요. 이 그냥 물 바로 같은데? 이 물인데요. 그냥 물인가요? 탄산수예요. 아. 네. 탄산수가 왜 들어가죠? 반죽할 때 예. 탄산수를 약간 넣게 되면 이 기포들이 솔솔솔솔 올라가면서 반죽들이 잘 섞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튀김도 더 부드러워져요. 예. 초정리 광천수. 저는 아까 궁금했던 내용이 네. 왜 전분가루 대신 밀가루 쓰셨을까?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네. 그 탄산수의 기체가 나갈 때 네. 그 밀가루의 글루텐이 그걸 잡아요. 예. 그래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균형을 위해서 전분가루 대신 밀가루를 쓰시고 물 대신에 탄산수를 쓰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서 계속 좀 치대주거나 이렇게 네. 숟가락으로 해주셔야 네. 글루텐이 형성되면서 반죽도 쫄깃쫄깃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반죽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 숙성시키나요? 숙성은 하루 정도까지는 보통, 아니더라도 네. 1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하시면 네. 그 고춧가루, 김치에는 고춧가루 향이 더 많이 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좋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숙성도 예. 시키고. 예. 요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모양새가 동그랑땡을 그쵸. 될 것 같고 그냥 전으로 부쳐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여기다가 그냥 밀가루나 부침가루 조금 더 첨가하셔서 전으로 네.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두 소로도 활용하셔도 돼요. 괜찮네. 만두 소로도 활용하셔도 되고. 네. 야. 요거를 처음에 기름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서 하면 네. 아무래도 양념이 묻어있기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하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방법은? 반죽을 살짝 넣어서 아. 한 3초 만에 떠오르면 되거든요. 조금 높은 거 같긴 해요. 높네요. 예. 조금 높아요. 전혀 밑으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예. 이렇게 되면 조금 높은 거예요. 저럴 때 넣으시면 이제 타버리죠. 반죽이 내려가지 못하고 어디 위에서 다 타버리겠구나. 타버리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완자처럼 예쁘게 해볼 건데요. 이렇게 네. 동글동글하게 숟가락에 얹으신 다음에 예. 쭉쭉쭉 만드는 해가지고. 방법도 되게 쉬워요. 네. 장갑을 안 꼈죠. 손에 네.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장갑을 한 번도 끼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아까 꼈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맛있는 그 냄새가 일단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튀기면 끝인 거예요. 네, 튀기면 끝인데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해도 되는데 네. 사각 어묵 모양으로 정말 하고 싶으신 분 있죠. 네. 밀폐 용기에 랩이나 위생봉투를 깐 다음에 반죽을 넣으세요. 예. 그다음 뒤집으면 사각형 모양이 되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이렇게 사시면 세 번째는 총각김치 튀김이었어요. 예. 예. 요건 제가 알아서 꺼낼게요. 예. 자, 요거 이제 다음 요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모양에 따라서 동그랗게 해도 되고 그렇죠. 길쭉하게도 만들고. 자, 요거 궁금하신 분들 제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총각김치 튀김 아유. 레시피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네네네. 와, 벌써 3가지 요리를 만들었네요. 네, 이번엔 또 뭡니까?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김치 요리를 알려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남은 김치 짜투리, 그냥 국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네,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뭐죠? 김치 만능 소스입니다. 김치 만능 소스. 네. 아, 요걸 만들어 놓으면은 네. 여러 군데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일단 김치 소스는 너무 간단한데요. 네. 여기 배추김치, 아까 짜투리 같은 거 좀 남은 거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짜투리 김치.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남아 있을 테니까 집에. 네. 레시피도 너무 간단해요. 김치 하나 비율에 이제 파마산 치즈가루예요. 파마산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 치즈를. 되게 조합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한번 전혀. 만들어 두시면 왜냐면은 치즈는 네. 좀 느끼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김치는 아주 뭐 상쾌하고 신맛이 난다 생각할 텐데. 거기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올리브를 기름까지 넣어요? 왜 바질 페스토 같은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런 스테이크 위에 뿌려 드시거나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김치 소스를 한번 거의 지금 식재료를 넣은 거는 물과 기름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너무 오버 아니신가요 지금? 아니요, 이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여기에 마늘 한 3알 정도. 마늘도 네. 통째로 생마늘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살짝. 아, 네, 신맛이 강하니까 설탕은 살짝. 네, 해서 닫고. 네. 닫고 갈아만 네. 주시면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네. 오, 이렇게 단순하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갈면은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되는 건데. 잘 갈렸어요, 잘 갈렸어요. 와. 예. 야. 아, 이 소스 맛이 어떨지 저 굉장히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약간 두렵기도 하면서. 네. 야. 이 무슨 맛일까요? 네. 그리고 이 소스는 과연 어디에 활용하는 걸까요? 활용하실 때가 딱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네. 두부 부치셔가지고 위에다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그래요? 바게트 같은 거 그냥 빵 찍어 이건 드셔도 돼요. 정말 이거 잠깐 오늘은 먹어볼게요. 저건 정말 소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어디?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약간 오렌지 대박. 소스나 망고 소스 같죠? 대박. 아니, 거의 김치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그죠? 김치 맛은 안 나고 우와. 김치가 좀 덜 김치의 갈리면은 김치의 네. 그 식감은 있겠어요. 네네. 그 양식 소스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자, 황금 비율을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황금 비율 1, 2, 3만 기억해라. 자, 예. 김치 일회용 컵 1개 정도, 파르메산 치즈가루 일회용 컵 1개, 올리브유도 일회용 컵으로 1개, 설탕 숟가락으로 2개, 마늘 3개입니다. 이래서 1, 2, 3 법칙이네요. 네, 1, 2, 3 법칙. 만능 김치 소스. 김치를 소스로 활용한다는 건 참 생각지 못했는데.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거든요. 오늘 지금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뿌려주시죠. 스테이크를 네. 맛있게 구워왔고요. 이렇게. 예,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뿌리는 소스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그래비티 그쵸. 소스라든지 약간 제가 서양식 그 소스인데 거기에 굉장히 동양스러운 우리 한국적인 이 소스, 김치 소스를 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한 덩이 소스에다 딱 묻혀가지고 예 먹으면 제가 야, 저도. 와. 뭔가 이 소스 머스타드 괜찮네. 소스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좀 김치가 들어가니까 네. 느끼한 맛은 확실히 잡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가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요즘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김치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주면 모를 것 같아, 김치라는 또 거. 하나는 스테이크 소스들이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주시하잖아요. 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씹히는 맛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의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김치 만능 소스. 이 외에도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부위라든지 두부위. 네. 빵 같은 거 찍어 드시면 아주 딱 좋아요. 그리고 네, 파스타에서 알겠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네. 김치 국물로 또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제일 처치 곤란인 게 사실 국물이에요. 네네. 그 김치 국물을 식초로 활용을 해보세요. 네? 식초. 오, 김치 국물 식초. 그 정도로 시큼하긴 하잖아요. 네. 저는 뭔가 시작할 때부터 바로 네. 말씀드리면 김치의 핵심적인 영양 성분들은 실제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국물에 어떻게 네네. 보면은 유기산이랄지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발효산물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저거를 처치곤란해서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식초를 만드는데 네. 사실은 재료 중에 식초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왜냐면 우리가 식초 만드는데 식초를 넣으니까. 네네. 근데 식초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럼요. 김치 국물 자체도 그냥 식초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초는 뭐 누룩이라든지 발효를 시켜서 거르는 과정을 꽤 많이 거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김치 국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번거롭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 보죠. 일단 김치 국물을 그냥 체에 걸르셔가지고요. 네. 그냥 두세요. 가만히. 상온에다가. 네. 그럼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그러니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네. 겨울 같은 요즘 날씨에는 2주에서 3주 정도만 두시면 이렇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다고요? 네. 어디 일단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 예. 네. 예.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게 궁금하네. 이거를 아랫부분까지 쓰시게 되면 너무 나트륨 함량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 맑은 부분. 맑은 그러니까 부분만. 보니까 밑에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맑은 부분만. 맑은 부분 1에다가 네. 물을 5배 희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맑은 국물 1에다가 물은 5배. 네. 1대5 비율로 그러면 섞어주셨고요. 네, 요렇게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와.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해요, 이제?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네. 네. 이걸로 이제 식초를 활용한 음식에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식초를 넣어야 되는 데다가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한번.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거를 냉면에 넣으면 김치냉면 비슷한 느낌이 그러네. 나면서 엷은 저도 느낌이 지금 나고. 바로 냉면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오늘 해초무침 한번 해볼게요. 해초무침. 맞아, 이런 해조류 무침에도 식초가 들어가니까 맞아요. 김치국물 식초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연근은 슬라이스해서 식초물에 데쳐주는데 여기도 김치 식초 이렇게 넣어서 데쳐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김치 식초라는 것 자체가 발상이 기발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살짝 김치 향이 나면서 네. 조금 더 친근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만 주시면 네. 자, 김치 식초를 한 3큰술 정도 네. 넣어서 버무리면 하면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초 그러면 이제 아세트산을 네. 얘기하거든요. 초산만을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김치에 있는 신맛은 유기산 중에서 네. 젖산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 산의 맛이 조금 달라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네. 어떤 그 산이 작용하는 어떤 내용도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무침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진짜 신맛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양념이 제대로 됐는지 예. 싱겁지는 않을지. 상큼해. 일반 식초가 들어간 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를까요, 맛이? 아니 김치 맛은 안 나는데요? 저는 김치 맛이 날까봐 좀 걱정했어요, 사실은. 그쵸, 이게 김치가 아닌데. 김치 맛은 아무래도 그 아래는 양념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가 맑은 부분만 썼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 맛은 안 날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예. 여기서 급히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네. 그 상태에서 걸르면 좀 어떻습니까? 거즈 같은 김치 국물을. 걸로. 국물. 걸러서 놔두셔야 돼요. 걸러서 놔두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애물단지였던 묵은 김치, 신김치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엄지 척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산업 현장. 어느새 안전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일상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사고들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으면서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다음 오른쪽을 보시면은 시시각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산업 현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 제품들. 굿모닝에서 알아봤습니다. 산업 현장과 생활 전반에 발생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요즘 안전 문제도 많이 저희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얘기해주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산업 안전에 대한 용품이라든지 저희 손해에 좀 접목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려고. 안전산업 박람회를 직접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과 국내 안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안전제품들을 통해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진이 왔을 때 이제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진동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장비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중요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면진 테이블과 안전성을 강화한 특별한 사다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모든 산업 현장에 두루 쓰이는 안전 사다리는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안전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발판에서 또 발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추락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끝마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360도 안전 난간이 있다 보니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 사다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 발 디딤대의 넓은 폭과 미끄럼 방지 처리는 물론 사다리 상부의 넓은 작업 발판으로 작업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저희 부스에 현수막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혹시 이 사다리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추락과 전도의 위험이 높은 사다리 작업의 경우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안전 사다리의 넓은 작업 발판 덕에 높은 곳의 작업도 안전하고 손쉽게 완성입니다. 이게 기존 사다리랑 다르게 위에 발판이 있어 놓으니까 올라가서 작업할 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기댔을 때도 사다리가 기울어짐이 없이 벽면 작업에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의 3대 재해인 추락, 협착, 전도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사다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 현장이나 또는 제조 현장 또는 서비스 업종에서 사다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작업을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매력이 있는 겁니다. 한편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안전사고인데요.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걱정되죠. 여기 손가락에 끼일 수도 있고 작년에도 한번 끼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쾅 닫히는 문에 부딪히거나 문틈 사이로 손이나 발이 끼이는 등 문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손가락 들어가면 아야에 위험해. 다쳤었잖아. 그치? 큰 아이는 이제 다친다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잘 몰라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렇게밖에는 안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심코 열고 닫는 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부상사고.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만큼 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런 문 같은 경우 아이들이 이런 손이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이 끼거든요. 그러면서 문이 또 겨울에는 바람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문이 세게 닫히는 경우 아이들이 손이 다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첩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고작 손바닥만한 경첩 하나로 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안전경첩을 공개한 전문가. 역시 일반 경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문을 세게 닫아도 서서히 문이 천천히 닫히게끔 속도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안전경첩으로 교체해주면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시켜 안전사고와 소음을 예방해줍니다. 어떠한 외부 힘에도 부드럽게 닫히는 속도 조절은 물론 자동 문 닫힘 기능까지. 이제 매일 여닫는 문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절로 또 닫히기도 하고 또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손도 안 끼고 되게 안전한 것 같아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점점 안전에 소홀해져가는 우리 사회. 사고 없는 건강한 산업 현장과 생활을 위해 안전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대안이자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 이에 발맞춰 국내 바이오 산업도 급속한 성장 추세라고 하는군요. 네,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바이오 산업의 세계. 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산업.
DNA, 단백질 등의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식량 자원 확보, 그리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 오염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무궁무진한 바이오 산업의 세계. 지금 굿모닝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바이오 기술로 소위 대박이 났다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실례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이곳,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요?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 밀폐형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진복을 갖춰 입고 마스크에 방진모, 장갑까지 착용.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큰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파릇파릇한 채소들이었는데 여기 정말 바이오 기술 대박난 곳 맞나요? 여기는 첨단 바이오 농업시설로 구축된 식물공장이라는 데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곳. 그런데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공장 안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걸까요? 바이오 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계는 뭐죠? LED라든지 물수위, 그다음에 EC나 pH값 이거를 관리하는 컨트롤러입니다. 농업의 바이오 기술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이렇게 최적의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농작물 재배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시설과 작물의 생육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조정해 생산하는 스마트팜은 바이오 기술 분야 중 하나.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이 동시에 가능하고 3개월가량 걸리던 겨울철 바질 재배 기간이 35일로 단축. 노지와 식물 공장의 면적 대비 생산성이 약 40배나 차이난답니다. 품질 좋은 작물이 생산되는 만큼 매출이 높은 건 당연지사.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은 올해 기준으로 약 360억을 좀 넘기는 규모입니다. 한 47톤 정도 수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오 기술을 만날 수 있다는 곳. 아니, 이곳은 성형외과?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이곳에 바이오 기술이라뇨? 대체 어떤 바이오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실 하나로 예뻐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왔어요. 실로 예뻐진다? 이건 또 무슨 소리래요? 성형외과에서 바이오 기술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실 하나로 예뻐질 수 있다니, 그렇다면 이 실이 바이오 기술인 건가요? 간단한 실을 통해서 리프팅을 할 수 있음으로써 피부 처짐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첨단 바이오 기술의 결합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제약, 환경,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미용 산업까지 바이오 산업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프팅용 실은 유전자 제조약 기술이 적용된 첨단 미용 소재로 최근엔 녹는 실과 안 녹는 실의 장점을 결합한 특수실이 사용되는 추세. 완전히 틀려졌어. 이물감 없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처진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네요. 나이가 들면서 처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간단한 실 리프팅을 통해서 좀 더 젊게 가꾸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형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너무 많은 그런 성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그런 최소한의 시술을 받는 그런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독자적인 바이오 기술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한 바이오 기업을 찾아갔는데요. 대체 어떤 바이오 기술이기에 해외 바이오들이 이 먼 한국 땅까지 직접 계약하러 오셨대요? Retrieval rate of the platelets, meaning that we have something like a very powerful. 왠지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근데 이분들 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나 했더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PRP를 키트를 생산하는 여기가 지금 그런 시설입니다. PRP 키트?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PRP라는 것은 자기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농축시키는 겁니다. 우리 농축된 혈소판에는
성장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장인자들을 피부에 직접 쏘므로써 탄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름도 많이 개선되고. 다시 말해 PRP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시킨 것으로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술인데요. 혈액을 정확히 분리해 고농축 혈소판을 제대로 추출하는 게 기술 핵심이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단 3분 만에 혈액을 분리 농축하여 치유 성장인자를 추출할 수 있는 자체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편리성, 효율성, 안정성의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 개발한 덕분에 현재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데 이처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산업. 앞으로 또 어떤 바이오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봅니다. 야,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네. 이렇게 큰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은 8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이자 1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날씨는 어제와는 다르게 영하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요. 서울이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밤 사이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든든히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밤사이 유입된 찬 공기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최저 기온이 2도였던 것에 비해 오늘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주는 어제 영하 1도였던 반면 오늘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했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8도, 제주가 12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전국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남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정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호남에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양은 많지 않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옷 관리하는 게 참 힘들죠. 이번 주는 겨울 옷 관리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패딩입니다. 패딩을 옷걸이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솜이 압축되거나 털이 아래로 뭉쳐서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부피감도 줄어드니까요. 이 패딩은 고이 접어서 상자나 빈 공간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이클리닝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 패딩의 내장재가 이 부피나 윤기를 잃어서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중성세제로 물 세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패딩 비싼 만큼 잘 보관해서 오래오래 입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11월 27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